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조교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텀 프로젝트 2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텀 프로젝트 2는 보시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한 데이터셋과 방법론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센서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를 위한 전처리를 진행한 이후에 그 센서 데이터에서 어떤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앉아있거나 서거나 걷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눕거나 등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해당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셋은 30명의 피실험자들에게 데이터셋을 수집하였고 데이터셋 수집에는 갤럭시 S2 스마트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이제 SVM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데 약 89% 정도의 성능이 나타났다고 처음으로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텀 프로젝트 2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텀 프로젝트 2는 우선 데이터셋은 UCI라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왔는데요. 휴먼 액티비티 레코기션을 위한 데이터셋이 버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2012년도에 나왔던 데이터셋과 2015년도에 이제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로우 데이터 자체를 공개했던 데이터셋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이번 텀 프로젝트에서는 두 번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로우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피처 익스트랙터 그리고 피처 셀렉션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는 동영상처럼 실제 스마트폰을 허리에 이렇게 장착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서 측정된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들의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상태로 저장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앉았을 때 실제 로우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누웠을 때, 그냥 걸었을 때,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아까 앞서 설명드린 30명의 피실험자에게 자이로와 가속도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자이로와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게 하고 그 액션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공된 데이터셋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속도 센서 그리고 몇 번째 실험, 몇 번째 유저에 대한 로우 데이터 그리고 자이로 센서, 라벨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실험의 첫 번째 유저 데이터셋을 먼저 예시로 들어서 보자면 이 앞에 있는 것은 실험의 어떤 약간 몇 번째 실험인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그 실험의 대상자가 몇 번째 유저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의 첫 번째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약 2600개 정도의 로우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그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X, Y, Z축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됐습니다. 데이터는 약 50Hz 주기로 수집이 됐고 이 말은 1초에 50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2600개 정도가 수집이 됐다면 50으로 나누면 약 412초고 분으로 따지면 약 7분 동안 다양한 액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유저당 2번씩 총 60번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로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다. 그거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라벨을 따로 분리해서 제공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실제 데이터셋 제공한 홈페이지를 가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를 위해서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한 거고요. 실제 그래서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실험 몇 번째 실험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험에 참가한 유저가 어떤 유저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실제 실험이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 활동이 어떠한 활동인지에 대한 것 라벨링이라면 이 뒤에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실제 그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지 걸어 다녔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포인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대한 설명이 있는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 데이터셋은 원래 12개 활동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6개로만 간략화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실제 이게 라벨 트레인셋인데요. 그리고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평가를 위해서 행동을 제거하고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예시를 들면 트레인셋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실험의 첫 번째 유저가 5번이면은 서 있는 거를 했네요. 서 있는 활동을 250부터 1232로 이렇게 시작점과 끝에 있는, 그러니까 서 있는 활동의 시작점과 서 있는 활동의 끝점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50Hz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둘 다 50으로 나누면 약 5초부터 25초, 24초, 5초 정도의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실험의 유저 1 같은 경우에는 412초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 수집한 데이터에서 약 5초부터 25초 이 구간은 실제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서 있기도 하고 이 중간에는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여기는 눕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험이 시작되면 약 7분 동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를 예시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 파싱 부분에서 이제 이런 로우 데이터를 파싱하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 서 있는 구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서 있는 구간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파싱을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와야 되는데요. 그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데이터 로더라는 폴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러한 이게 어떤 유저 첫 번째 실험의 유저 1에 대한 전체적인 센서 데이터면은 각 액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간 캡처해서 총 412초짜리를 뭐 8초 간격으로 이제 구간 캡처해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싱 부분은 여러분들께 코드를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파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공한 데이터셋의 피처 인포 부분에도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실제 해당 논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50Hz로 데이터가 수집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 자체는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이즈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메디안 필터나 아니면 로우 패스 버터버스 필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마트폰을 움직이면서 생기는 가속도도 있지만 디폴트로 있는 중력 가속도도 있기 때문에 그 중력 가속도와 어떤 바디 액션에 의한 가속도를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이 두 개를 쓴 거죠. 그래서 각각의 셀스를 20Hz와 0.3Hz 왜냐하면 가속도 같은 중력 가속도는 작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로우 패스 버스버트 필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 논문과 피처 인포메이션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한 코드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노이즈 제거를 위한 전처리 중 이제 메디안 필터를 사용하기 전과 후 데이터고요. 실제 메디안 필터는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메디안 필터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로브스 버터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0.3부터 마이너스 0.3부터 0.3 구간은 이제 가속도기 때문에 그 중력 가속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캡처를 하고 또 노이즈가 되는 구간 그리고 실제 바디 컴포넌트 그러니까 바디 액션에 의해서 캡처되는 그런 가속도 센서 구간을 이런 식으로 필터를 통해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현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코드가 잘 설명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전처리를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논문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센서 데이터를 이제 샘플링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이제 2.56초의 고정된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약 50%씩 오버랩이 있게 캡처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2.56초의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는 50Hz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약 0.02초당 데이터가 하나 수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2.56초간 수집이 됐으면 128개의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윈도우,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링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샘플링을 진행할 때는 이전 샘플링했던 데이터의 약 50% 정도를 오버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에 대한 방법은 지금 원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링하는 코드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왔는데 뭐 샘플링한 코드를 보시면은 핵심은 결국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2.56초는 50Hz 기준으로 128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128개 데이터씩 이렇게 콜합해가지고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그때 이제 64개씩은 이제 중복이 되도록 해가지고 롭을 돌리면서 콜합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트레인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7,283개 그리고 테스트 셋은 3,116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2.56초이기 때문에 약 128개씩의 센서 데이터들을 샘플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어떤 피처를 뽑기 위한 샘플링 과정 그리고 전처리 과정을 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제 원디 벡터들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그 원디 벡터들의 조합 그리고 원디 벡터들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제 피처라는 유의미한 피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 피처 셀렉션이라고도 하고 픽처 익스트랙터라고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어떤 피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핸드크래프트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사용됐던 어떤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값들, 의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됐던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평균값을 쓰기도 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쓰기도 하고, 뭐 에너지, 엔트로피 등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물리적인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피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피처를 뽑기 위한 어떤 방법들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번 텀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의미는 뭐 공부를 해보시고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배웠던 것들이 많이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하기 위한 펑션은 여러분들께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몇 가지 제공했던 것들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매그니튜드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x, y, z축에 대한 어떤 값들이 있었다면 이 세 개를 통합한 하나의 크기를 갖는 값들을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값들의 변화량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미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도메인이었는데 이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해서 거기에서 갖는 데이터의 의미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퓨리에 트랜스폼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변환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피처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논문에서 뭐 제안하는 방법론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보다는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그런 피처를 계산하기 위한 펑션들은 여러분들께 피처 엔지니어링 파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공을 했고 이제 그 함수에서 어떤 피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가 아웃풋으로 나오는지를 이해하시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스켈레톤 코드에서 그거를 맞춰서 계산을 함수를 사용하셨으면 사실 문제 풀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일단은 뭐 x, y, z 축과 관련된 피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앞에서 어떤 전처리 과정과 그 다음에 그런 미분 그리고 매그니튜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폴트 피처, 그러니까 디폴트 어떤 값들이 원디 벡터들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각 x, y, z 축이기 때문에 이 3축 데이터를 가지고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뭐 맥스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특징으로는 인풋 데이터가 X, Y, Z축 3개의 시그널이 들어간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X, Y, Z축을 합친 하나의 크기를 갖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앞에는 펑션들이 3축의 그 데이터를 갖는 시그널을 인풋으로 받았다면 뒤에는 이제 하나의 스칼라 인풋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뭐 타임 도메인을 했다면 뒤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모듈 1이고요. 그래서 이 모듈 1에 대해서 어떤 피처를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함수로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덱스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 펑션, 그러니까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인풋을 맞추고 아웃풋을 맞춰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쉽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픽처가 만들어졌고 유의미한 피처를 저희가 피처를 추출했으면 추출된 피처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뭐 평균을 구하든 믹맥스를 때리든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피처 벡터에 대한 어떤 정규화 과정은 필수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규화 과정을 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러 분류 모델을 통해서 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 같은 그러니까 선 프로젝트의 기본 디폴트로는 이제 SVC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시면 되고 실제 논문에서도 SVM을 가지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SVC를 이용해서 사이클렌스 제공하는 SVC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평가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했던 뭐 평균을 구하고 에너지를 구하고 엔트로피를 구하고 이런 방법론들은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수식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터 혹은 피처 셀렉션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처가 될 수 있는 센서 1D 벡터 센서를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SVM을 쓸 수도 있겠고요. 뭐 디시전 트리를 쓸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를 쓸 수도 있고 다양하죠.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수행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실제 유사한 그런 피처들을 가지고 다른 GitHub에서 이제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accuracy를 나타낸 건데요. 이런 식으로도 피처를 뽑아서 accuracy를 높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앞에서 혹은 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하셔서 알겠지만 각각에 대한 계산들을 하려면 사람들이 그 피처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 피처에 대해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거를 설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는 딥러닝으로 바꿔서 딥러닝 모델 뭐 LSTM 혹은 뭐 CNN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퀀셜한 어떤 벡터를 가지고 앞에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기존에는 사람이 정의했던 뭐 평균 구하는 식 혹은 뭐 엔트로피 구하는 식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의했던 수식에 의해서 피처를 뽑았다면 이제는 이제 그 딥러닝을 통해서 피처를 뽑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딥러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뭐 다음과 같이 성능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산한 것도 지금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 충분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도 비슷한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아 있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톰 프로젝트에서 했던 건 핸드크래프트 피처라면 이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바꿀 수 있다. 빅으로 바꿨을 때도 성능이 더 좋은 성능 혹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고 사람이 했던 거와 동일한 성능을 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톰 프로젝트 2 해설을 마치겠습니다.